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논으로, 공장으로, 시장으로 향하던 그 시절. 지구 반대편 열대의 밀림 속에는 수천 년째 아무도 풀지 못한 비밀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연이 가시지 않은 땅, 베트남. 우리는 그 나라를 전쟁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나라가 품고 있는 수수께끼의 가장 얕은 층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뉴스에도, 그 어떤 여행 책자에도 실리지 않은 베트남의 진짜 얼굴입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 누군가 이 땅에 새긴 흔적부터 냉전의 어둠 속에서 세계가 침묵했던 사건들까지 알면 알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베트남의 숨겨진 비밀 7가지를 지금 시작합니다. 7위. 사파의 석각 기원전 문명이 남긴 암호. 베트남 북부 해발 1500m 고원 사파. 오늘날에는 트레킹 명소로 알려진 이곳에 1925년 프랑스 식민지 관리들이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바위 수백 개에 빼곡히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들. 동심원, 나선형, 인간의 형상, 동물의 윤곽. 그 수가 무려 200점이 넘었습니다. 프랑스 학자들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기록은 파리의 식민지 문서고 깊숙이 묻혔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이 유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5년 이후에야 베트남 고고학자들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일부 암각화는 기원전 20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그 문양의 의미입니다. 누가, 왜, 무엇을 기록하려 했는지 지금껏 어느 학자도 완전한 해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흐몽족 노인들은 그 문양을 하늘의 별자리를 땅에 옮겨 새긴 것이라 전합니다. 수천 년 전 이 고원 위에서 누군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직도 해독되지 않은 채 빗속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6위. 동선 문명의 청동북 2500년 전 동남아시아를 지배한 자들. 기원전 500년경 베트남 북부 홍강 삼각주 일대에 하나의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동선 문명이라 부르는 이 청동기 문화는 당시 동남아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동선 청동북입니다. 1924년 오스트리아 고고학자 프란츠 헤거가 체계적으로 분류한 이 청동 북들은 높이 60cm에서 1m를 넘는 거대한 타악기로 표면에 정밀하게 새겨진 전사들의 행렬, 깃털 장식, 배의 모양, 그리고 하늘을 향해 뻗은 태양 문양을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청동북이 베트남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심지어 중국 운남성까지 동선 문명의 흔적은 당시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는 기원전 500년에 이미 광대한 해상 교역망이 존재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문명은 기원전 1세기경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한나라의 침공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내부 붕괴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헌도 이 문명의 마지막을 온전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2500년 전 이 땅의 주인들은 청동 북소리와 함께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5위. 참파 왕국의 흔적 지도에서 사라진 힌두 왕국. 오늘날 베트남 중부 해안 다낭에서 팔랑에 이르는 이 지역에 한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양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참파 왕국. 2세기부터 17세기까지 무려 1500년을 이어온 이 왕국은 힌두교와 불교가 혼합된 독자적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참파의 수도였던 미선 유적. 밀림 속에 숨겨진 이곳의 탑들은 4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건축된 것들로 앙코르와트보다도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1898년 프랑스 학자 앙리 파르망티에가 이 유적을 처음 학계에 보고했을 때 유럽 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밀림에 묻혀있던 수십 기의 탑들은 인도의 건축 양식과 동남아시아의 미감이 결합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인 1969년 미군의 폭격으로 미선 유적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유네스코가 조사에 나섰을 때 연구자들은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영원히 사라진 탑들, 영원히 읽을 수 없게 된 비문들, 참파 왕국의 비밀 일부는 그날의 폭격과 함께 재가되었습니다. 지금도 미선 유적 일대의 밀림 속에는 발굴되지 않은 구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아래에는 아직 세상이 보지 못한 것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4위. 손뚱 동굴 1991년까지 아무도 몰랐던 세계 최대의 지하세계. 1991년 베트남 꽝빈성의 농부 호카는 멧돼지를 쫓다. 밀림 속 절벽 아래서 강한 바람이 솟아오르는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09년 영국 왕립지리학회 탐험대가 그를 다시 찾아왔고 그 구멍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손뚱 동굴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동굴. 길이 9km, 폭 150m, 높이 200m. 내부에는 강이 흐르고 정글이 자라고 구름이 형성됩니다. 베트남 전체 영토에서 수백만 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탐험대는 경악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수억 년 전의 지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3000년 이상 된 나무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구역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채 독자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식물 종이 확인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우리가 산업화를 향해 달려가던 그 시절, 베트남의 밀림 속에는 인류가 한 번도 발을 들인 적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습니다. 3위. 하롱베이의 수중 유적 바닷속에 잠긴 고대 도시의 흔적. 하롱베이. 석회암 기둥 1600여 개가 바다 위에 솟아오른 이 장관은 오늘날 베트남을 대표하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바다 아래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2년 베트남 국립해양연구소가 하롱베이 일대의 해저 지형을 정밀 조사하던 중 이상한 구조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직선과 각도를 가진 돌 구조물들. 베트남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고대의 항구 시설이거나 거주지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하롱베이 일대는 약 8000년 전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 시절 이 지역은 육지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현재 수심 20에서 30m 사이에 위치한 이 구조물들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인류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하롱베이의 관광자원 보호를 이유로 해저 발굴 허가를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수면 아래에 아직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고대인들의 삶이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2위. 호치민 시신의 비밀 50년째 이어지는 금기의 방부 처리. 1969년 9월 2일. 베트남 독립기념일, 그리고 호치민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는 유언장에 화장 후 베트남 전역 3곳에 유해를 뿌려달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그 유언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소련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레닌의 시신을 60년 넘게 보존해온 소련의 방부 기술팀이 하노이로 파견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특수 제작된 방부 처리 물질이 극비리에 운반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의 시신은 그의 의사와 정반대로 대형 영묘에 안치되어 오늘날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민중의 정신적 구심점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그것이 한 인간의 마지막 소원을 짓밟은 권력의 횡포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뉴스로 접하던 우리는 그 전쟁의 상징적 지도자가 죽어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유리관 안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 잠들어 있다고 일부 연구자들은 주장합니다. 방부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들. 베트남 당국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세부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1위. 산악 부족 참족의 예언서, 1000년간 이어진 지하 문서의 비밀. 베트남 중남부 고원지대. 이곳에 참족의 후예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한때 동남아시아를 지배했던 참파 왕국의 혈통. 그들이 1000년 이상 비밀리에 보존해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위라 불리는 고대 필사 문서들입니다. 야자나무 잎에 참 문자로 기록된 이 문서들은 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사제 계급 가문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왔습니다. 프랑스 식민 통치 시절 일부 연구자들이 이 문서를 발견하고 파리로 가져가려 했을 때 참족은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문서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과 자신들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중반 베트남 전쟁의 혼란 속에서 상당수의 아카위 문서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베트남 사회과학원과 프랑스 극동학원이 공동으로 잔존 문서 해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 중 일부는 학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문서들 중에는 참파 왕국의 멸망을 수십 년 전에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해와 특정 징조를 기록하며 왕국이 북쪽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적은 내용. 역사는 그 예언의 방향대로 흘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 해독되지 않은 문서들이 상당수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참족 사제 가문들이 여전히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문서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현재 어느 학자도 알지 못합니다. 1000년의 시간을 버텨온 야자나무잎 위에서 사라진 왕국의 마지막 비밀은 오늘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 사파의 암벽에 별자리를 새긴 이름 모를 인류부터 자신의 유언조차 지켜지지 못한 한 혁명가의 죽음까지 베트남이라는 땅은 우리가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깊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이 나라를 일구던 그 시절, 저 열대의 밀림 속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땅이 그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아래에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장소나 잊히지 않는 기이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억이 또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